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되면 이제 우리는 교실에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등교하기 전에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132쪽을 열어서 봅니다. 자, 직권의 변화에 의한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화산활동의 영향과 지진활동의 영향, 우리는 앞에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판의 경계면에서 주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은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생태계와 인간의 활동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에너지 흐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화산활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피해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대단히 그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직권의 변화는 자연환경, 인명,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제주도 가봤습니다. 만장굴 가봤는데 그 만장굴이 바로 그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니까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화산활동의 영향, 피해. 화산 분출물에는 화산재, 화산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산재는 높이 올라가면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용암과 유독한 화산가스는 숲, 농경지를 파괴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에 의한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람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화산활동의 나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화산활동 영향 중에서 혜택을 한번 보면, 이 화산활동, 과거에는 화산활동이 있었지만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이런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열 난방, 관광자원 등으로 이용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는 바로 이런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섬이죠. 화산활동이 있었던 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지대에는 대표적인 그 옥토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식물 생장에 필요한 이런 광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양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지하자원이 이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은 피해도 주고 이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진의 영향.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지자가 땅지자고 진자가 뜰진자입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는 경주 지진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 지진의 피해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을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쓰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혜택은 지진파 분석을 통한 지구 내부의 구조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액체라 하는 것도 모두 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매장 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댐,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적합한 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구조물을 형성하기에 안전한 지역인가를 이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그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진이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에 주는 영향을 조사해 보자. 지진은 물론 지권에서 일어났지만 이 지권의 영향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기권이나 수권이나 지권이나 생물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건에, 지구의 어떤 한 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권해 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133쪽의 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기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 지진으로 화산재가 발생하여 대기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물 중에는 화산재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가스도 있죠. 건물이나 도로 등이 붕괴하고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 분진물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화산이 발생하게 되면 화산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떨림, 즉 지진 활동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로 등이 붕괴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권에 주는 영향은 뭘까? 쓰나미가 발생하여 해안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댐이 붕괴하여 범람한다. 그래서 여기서 쓰나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급격하게 몰려드는 것을 이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권에 주는 영향은 뭘까?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난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에 주는 영향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3쪽 아래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그림을 바탕으로 화산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추론하여 발표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혜택도 있고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마그마가 지표에 나와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하죠. 이 용암이 흐르면서 산불도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화산재에 의해서 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 과학자들처럼 이런 지구 내부의 물질이 지표로 나오는 것을 관찰해서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열 발전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앞에서 공부했던 옥토를 만드는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광물질을 공급하기도 하고, 여기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장굴과 같은 이런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동굴들이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답안 예시를 한번 봅니다. 용암이나 화산재가 흘러내려 화재나 산사태가 발생을 한다. 화산재가 분출되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기온이 낮아진다. 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왜 낮아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상공으로 올라가서 그 화산재는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공중에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오래 머무르게 되면 햇빛을 차단하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줄이게 되어서 지표의 온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화산지대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광물질이 포함된 비옥한 토양이, 이거 붙였어야 되겠네. 토양이 만들어지고 따뜻한 지하수를 온천이나 지열 발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과 피해를 동시에 주는 것이 이제 화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겠죠.
화산재를 비롯한 화산 세설물과 용암에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은 유용한 강물 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화산지대에 형성된 독특한 지형과 온천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를 써보자. 뭐였습니까?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닷물에게 영향을 주어서 해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더라? 그렇습니다.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판 구조론을 봤을 때 판의 경계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우리나라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133쪽의 아래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창의용암 문제를 보면 제주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 만들어진 섬으로 독특한 지형이 많이 나타난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을 찾아보고 이 지형의 생성 과정을 발표해보자. 여러 가지 독특한 지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기생화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장굴과 같은 이런 용암동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공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가보면 용두암 같은 것이 있고, 또 주상절리 이런 것들이, 그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지요. 그래서 이 주상절리, 용암동굴, 기생화산, 순상화산이라고 했는데 이 제주도의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방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순상화산이죠. 요 순자가 방패 순자고 상자가 요게 이제 방패락 하는 뜻이고 상자가 모양 상자죠. 그래서 방패 모양이 순상입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다시 넘기게 되면 이번에 이제 화산 활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화산 분출 피해의 종류를 조사하고 지구와 생명 시스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 참고 도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134쪽과 135쪽에 나와 있는 그 표를 이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분출물의 피해. 우리 교과서에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 칠레에서 분출한 칼부코 화산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일부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도 좋고 모니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초 동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읽어봤습니까? 자, 분석 및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부코 화산 분출로 발생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위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밑에 내용들을 교과서에 칸에 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환경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경제적일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자, 환경적 요인을 보면 화산재에 덮여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햇빛이 차단되어 기온이 내려갔다. 이것들은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요인에는 사람들은 마스크나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막고 대피해야 했다.
학교 수업이 중단되었다. 도로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었다. 사회적 피해라고 볼 수 있고, 자, 돈 들어간 거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겠지. 건물이 무너졌으며 자동차가 파괴되고 도로가 차단되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어업과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자, 이런 것들을 각각 환경적과 사회적, 경제적 피해 종류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산 분출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사례를 찾아보고 그 피해를 정리해보자. 자, 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격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유럽의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어 최소 1조 6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관광, 물류 등 관련 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이 대거 중단되는 바람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어떤 지역의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자, 화산 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우리 135쪽에 그림이 3컷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산이 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나타냅니다.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마그마가 흘러갈 수 있는 일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향하는 용암의 길이 있다면 그걸 돌려서 사람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제 유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에 직접 물을 뿌리게 되면 이 용암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그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을 해서 유사시에 이런 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가에서 다는 어떤 화산 분출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지 조사해 보자. 첫 번째,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 것은 어떤 분출물 때문이고, 그다음 화산 분출물에 직접 물을 뿌리는 거,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어떤 화산 분출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쌤이 표를 완성을 했는데, 화산재의 가는 뭡니까? 주변에 제방을 쌓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방을 쌓는 방법은 화산재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화산 쇄설물이 고온의 가스와 혼합되어 흘러내리는 경로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뭡니까?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었지. 용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용암 등 화산 분출물에 직접 물을 뿌려서 굳게 만들면 화산 분출물의 이동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이동량을 줄이며 경로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한다. 용암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용암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로를 건설해서 이동 경로를 조절할 수 있고, 댐을 건설하여 화산 분출구 부근에서 용암이 굳게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화산 분출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많은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현재 이제 화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이것도 대규모의 화산 활동 같으면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화산 분출로 발생한 지구와 생명 시스템의 피해 사례를 찾아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논의해 보자.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것과 답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하여 약 3만 6천 명이 사망하였고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화산체 주변에 댐이나 제방 수로를 건설하고 화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그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겠죠.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은 그 대처 방법이 현재까지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더 발달된다면 이거를 미리 더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하면 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화산 분출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곧 백두산이 그 분출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한 달 뒤에 분출할 것인지 1년 뒤에 분출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측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진 활동도 지진 활동도,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그 지진의 발생의 빈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스 분출, 지표면의 변형 등을 이제 살펴보면, 곧 분출할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진 활동도는 일정한 지역 내에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정도다. 그래서, 화산의 분출이 임박해지면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분화구 주변에서 어항산가스의 양을 측정해서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산가스의 분출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화산이 곧 임박해서 분출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5쪽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